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지난번 체포영장은 조사받으러 안 나오니까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은 수의로 갈아입히고 일단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가둬두겠다는 뜻이죠. 자,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영원히 밖으로 못 나올 확률도 큽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영장을 심사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고 폭도들이 세상에 법원에 난입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온 국민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일단 그 충격 만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민중의 소리, 최민아 백님 만평입니다. 화면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은 크기로 나란히 놓는다는 건 두 이미지가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왼편의 배경에는 국회가, 오른편에는 법원이고, 두 화면을 관통하는 큰 태극기가 유리파편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왼쪽 국회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태극기를 부수고 있고, 오른편에는 등에 태극기를 두른 극우 시위대 같죠? 이 사람이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의 그림자. 왼편은 입법부를 대상으로 군을 동원하는 반란을 저지른 12월 3일을 연상시키고, 오른편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그제 1월 19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법원 난동이 12월 3일의 내란만큼이나 중대한 사건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입법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법부까지 국가의 존체를 지탱하는 헌법기구가 폭력에 유린당하면서 내란의 양상이 정리되기는커녕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의 경종을 울리는 만평입니다. 12.3 내란에 이어서 119 내란이다 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자, 위에 대한민국의 파괴라고 쓰여있죠. 이대로 두면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고경일 화백님 만평입니다. 그림 왼편 법의 여신 DK가 폭도들에게 피습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폭도들이 묘사돼 있죠.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도 보이고요. 도로 통제용으로 쓰는 이 트래피콘이라고 하죠. 이게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성조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왼편은 어떤 상징인데, 오른편은 뉴스에서 본 것들을 최대한 사실대로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폭도들이 습격한 곳이 마트도 무슨 외국 공간도 동물원도 정당 사무실도 아닌 법원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마트, 동물원, 정당 사무실도 정상적으로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되겠죠. 법원은 더욱 그런 곳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고 그렇다고 법원을 때려 부수고 판사를 거박한다? 이거는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유, 저것들 왜 난리야 하고 혀만 끌끌 차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그림은 부서진 곳이 법원이라는 점,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림 속에 저 DK가 일어나서 몸을 버티고 있던 저 칼을 한번 크게 휘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3칸짜리 짧은 픽션입니다. 위에 두 사람이 혁명이다를 외치면서 법원을 와장창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죠. 이번에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이었다고 하죠. 자, 아래 감방 창살을 배경으로 윤석열이 역시 너희들이 구하러 왔구나 라고 반가워하는데, 아니 나도 잡혀왔어 라고 답합니다. 자, 요 그림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위를 보시면 법원 유리문을 부수는 사람 뒤에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법원을 습격해서 통제실로 내달려서 CCTV를 끄고 서버에 물을 뿌리고 훼손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찍은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고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죠. 자기들이 찍힌 증거를 없애겠다는 나름 체계적인 행동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게, 이들하고 같이 행동한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과정을 다 찍어서 자기네 채널에 올려서 직접 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체증을 피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활동이, 야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극우 유튜버들의 욕망과 막 엉클어지면서 그 증거를 없애려는 그런 행동까지 다 체증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영상들, 그게 다 수사
수사 증거가 될 텐데 대부분 이 폭동에 참여한 극우 유튜버들이 찍어 올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윤석열이 이들을 환영하는 모습. 윤석열은 그동안 기회만 되면 뭐 끝까지 싸우겠다느니 애국 청년들이 많아서 힘이 된다느니 이런 얘기들 공개적으로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폭동을 유도해 왔었죠. 뭐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다. 또 서울구치소를 파옥해서 윤석열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도 자기들끼리 공공연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66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작게는 소요죄, 크게는 내란죄도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윤석열이 그림처럼 감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신세 조진 거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하백님 만평입니다.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작아 보이죠.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상황 안에 두 개의 프레임이 있죠. 안쪽에 작은 네모 프레임은 증거 화면 체증에 잡힌 부분, 우리가 뉴스로 보는 법원을 때려 부수는 폭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 카메라 화면 밖은 흑백으로 묘사돼 있고 왼편에 정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 난동을 찍어 올려서 한몫 잡아보려는 유튜버들, 그리고 이들이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정광훈도 이 내란 폭동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미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주하고 선동한 배우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들고 일어나라고 계속 외쳤고, 특히 뭐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 뭐 저항권의 발동이다, 방송국마다 10만 명씩 모여라, 그리고 서울 구치소를 파옥해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느니, 뭐 그리고 또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 이런 걸 선언하고 자기가 의장이 되고 저항위원회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ll the respected citizens, 지금 이 시간부터는 starting from right now,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as we have completed all 이제 civic 앞으로 right business, 구성될 광화문 이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하여 through our committee of people,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we are 여기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to lead South Korea. 반국가 세력이 개입한 사람들은 And if you have any objections 반드시 against,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사실상 반국가단체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이 법원이 부서지는 이 초유의 사태, 이 배후의 원흉인데, 야, 글쎄요. 저런 사람을 감싸는 정치 세력이 또 있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앞에 시위대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쓱 지나갑니다. 가방을 메고 뚜벅뚜벅 걸어와서 가방을 열고 소화기를 놓고 쓱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그리고 있죠. 폭도가 이 소화기를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말풍선 안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네요. 이 폭도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법원 유리를 부수는 그런 모습들 다 보셨을 겁니다. 소화기를 놓고 가는 이 사람은 쓱 빠져나와서 폭력은 자제해야 라고 말하는데 국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소화기를 실제 국민의힘이 폭도들의 손에 쥐어준 건 아니지만 일종의 비유죠. 제도권의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 폭동이 새벽 3시 30분에 있었는데 4시간 전 법원 담을 넘은 극우 시위대 17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훈방 조치로 가볍게 풀려날 거라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떠벌렸는데 이게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답니다. 그리고 폭동 다음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의원은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아휴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소리를 공식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간들이 슬쩍슬쩍 별일 없을 거라는 식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08석 제도권 공당의 모습입니다.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 만평입니다. 폭도가 빨간 국민의힘 로고를 들고 법이라고 쓰인 사람을 집앞는 모습입니다. 폭동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소화기를 들고 던지고 깨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그 빨간 소화기가 국민의힘 육각형 로고랑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아, 참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소화기가 이렇게 흉기가 되는 상황도 아이러니하고 제도권에서 민주정을 실현하라고 표를 몰아준 정당이 폭동을 부추기는 꼴도
우습죠. 그림 속에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 법이라고 쓰인 형광색 조끼 그리고 벗겨진 모자, 경찰 같죠. 이날 무려 51명의 경찰이 다치고 그중에 7명이 중상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운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림 위에 5.18 폭도라고 말하던 자들이 알고 보니 진짜 폭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틈만 나면 5.18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켰었죠. 그때마다 인간들은 뭐 어떤 경우든 공권력에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뭐 보수의 금과 옥조인 양 까불어댔는데 지금 이 난동을 부추기고 옹호하는 꼴을 보면 5.18을 매도하는 그 관점과 맞물려서 이들의 위선이 아주 유구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자, 시민언론민들레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역시 이 사태의 배후를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의 이렇게 가운데 소실점에 깨진 법원의 유리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3시간 동안의 그 폭동 속에서 법원이 입은 재산 피해가 7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두 줄로 늘어선 인물들이 있어요. 자, 오른편 안쪽부터 볼게요. 제일 안쪽 이 여자는 김민전인데 백골단 헬멧을 쓴 폭도에게 국회 기자회견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맞박이 김재원은 폭동 이후 SNS에 아스팔트 십자군들이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 법원 폭동을 예찬하는 글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윤석열은 123 개업날이죠. 요 번호표를 달고 애국자라고 쓰인 훈장을 쇠파이프를 든 폭도의 가슴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이 난동을 불러일으킨 그리고 부추긴 결과라는 되게 분석적인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우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달아주는 훈장이 이모티콘으로 쓰는 체리 따봉으로 그려져서 긴장감을 확 풀고 그 풍자와의 미덕을 잃지 않고 있죠.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법원을 깨부수는 무법천지의 상황을 그리고 거기 손가락질을 하는 손이 하나 보입니다. 손가락의 주인은 공수처, 사법부, 경찰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측 입장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탓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손의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이 내란 폭동을 그동안 꾸준히 선동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 5댕96 전종원 하백님 그림입니다. 가운데 국민의힘 빨간색 육각형 로고가 있고 당명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화살촉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영문명은 크레이지 피플 파티 미친놈들 당이네요. 화살촉이 뭐냐면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지옥 거기 등장하는 광신도 집단이에요. 요 드라마 시즌2에 화살촉이라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드라마 속 관청에 난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가지로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내 귀퉁이에 낯익은 인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른쪽 위 폭도들에게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암시를 줘서 이를 키운 윤상현 의원이고 그 아래 최근 부정선거론을 자꾸 부채질하던 이수정 씨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 위에는 또 최근 지난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몰표를 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부 폭로가 알려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고 그 아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광훈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공당, 국민의힘 내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나마 당명이라도 국민의힘이었던 여당을 드라마 속 광신도 집안 화살촉처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페이스북 아트만도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멧돼지 떼가 폐허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초현실적인 풍경입니다. 이거 약간 AI로 작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논란이 엄청난 AI로 그림을 그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입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면서 AI 그래픽을 거의 초기부터 연구해 오신 전승일 감독님은 AI는 뭐 기껏해야 새로 나온 좋은 붓이고 물감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AI가 적어도 미술의 영역에서 화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긴데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하고요. 하여튼 이 그림이 AI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 파괴된 건물이 좀 너무 상투적이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너무 매끄럽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뭐 그렇다고 한들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메시지 전달이 분명하고 재밌는 발상들이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멧돼지 떼는 뭐 당연히 멧돼지의 자식들이겠죠. 자, 이들이 파리에 날개를 달고 바닥에서 공중까지
시커멓게 몰려와서 법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고 바닥에는 태극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1월 19일에 이 난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뭐 디스토피아적인 불안?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그림 같아요. 자, 페이스북 햇볕 안줌 김완나백님 만평입니다. 감방 창살에 윤석열이 매달려 있는 작은 창이 덩그라니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창 너머 윤석열 뒤편으로 여러 사람의 얼굴이 와글와글 모여있죠. 창 밑에는 님과 함께라고 꾹꾹 눌러 쓴 손글씨 같은 그런 느낌의 텍스트. 김한 작가님의 시사와는 그림도 텍스트도 일부러 이렇게 큰 여백을 남기죠. 보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선동한 119 법원 폭동은 수많은 전과자들을 양산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큰 괴물은 지옥으로 떨어질 때도 혼자 뒤지질 않고 구차하게 다른 목숨들을 끌고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님과 함께 들어가실 분들, 이걸 뭐 딱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이 고비 때마다 끝났다고 한숨을 돌리면 또 뭔가 불안한 일이 자꾸 터지죠. 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